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보호의 의미 또는 어떻게든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들을 짓밟아 보겠다라는 의미, 이런 여러 좀 의미가 좀 포함된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죠.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이야기랑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중재법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어떤 부분,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서 국민의힘 측근들이 하지 말라고 좀 방어하는 태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떠들다가 되려 뒷수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 해당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본인이 싼 변을 참모들이 정말 당황해서 대신 수습해주는 코미디를 보여줬죠. 그 모습을 보인 게 여지없이 어디에서였느냐, 바로 열정열차 안에서였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 싼 변, 지난 12일자 기자회견에서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은 늘상 문제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였냐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난 윤석열 후보의 열정열차 안에서 이뤄졌던 이 기자회견 속 발언 영상을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서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 좀 눈여겨보실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 때문에 그 당황해가지고 막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눈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그 동공지진이 나는 김병민 이 대변인의 표정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지? 싶다가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버린 이준석 대표의 모습,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에서 이제 보좌진들끼리 막 쑥덕쑥덕대요. 그런 모습도 좀 이런 지금 세 가지 포인트 정도의 위주로 좀 보시면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도 없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일단 영상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해서 현행 MBC랑 KBS에 지배구조 개혁해야 한다라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동의하신다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개혁 방안이 궁금합니다. 물론 방송의 그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는 지배구조가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그 언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언론은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공정성이라고 보지 마시고 진실한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정한 것이지, 진실하지 않다면 그건 공정성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언론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로 사법부라든가 또는 우리 전체의 그 분위기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그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방송 기자협회에서 저 얘기를 했죠. 무슨 자율 무슨 규제를 한다.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볼 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율 규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 그 다음에 언론 중재위는 준사법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의 자유, 취재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진실 왜곡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기도 할 수 있는 기사가 자리에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언론사가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했을 때 이를테면 진실에 맞게 일면에 썼으면 일면에 똑같은 크기로 보도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있겠고, 그걸 만약에 피하고 계속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상당한 그 배상 책임과 여러 가지 제재가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은 취지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끝까지 그런 어떤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한 원칙론적인 말씀이시고,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화된 조치들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저희 당 차원에서도 후보님 차원에서도 동의하시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혹시 혼란이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언론 정책은 달라진 것은 없고 그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또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또 두세 번 강조하신 것처럼 강력한 보호 의지와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님께서 워낙 이제 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사서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제한된 시간에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지만은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예. 아까 저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대고요. 예. 후보님은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일단 반대 의견이세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대.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이것도 반대십니다. 네. 다만 현재의 그 사법 시스템과 준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그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의 변화, 위자료 애고. 여러분들 방금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뭐 뒤이어서 이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 대신해서 뒷수습을 하느라 정말 진땀 빼는 모습 보시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막 서로 막 해요.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본인 그 입 때문에 빚어지는 리스크를 또다시 보여준 거라고 봐요. 심지어는 해당 영상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김병민 대변인이고 이준석 대표고 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그 이어져서 이제 이 기자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언론중재법을 뭐 찬성하신다는 뜻입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쭉 그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든 다른 질문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 시간 관계상 끝내려는 듯하게 이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입을 어떻게든 좀 닫아보려고 했는데 와, 윤석열 후보 눈치도 참 없죠. 눈치도 없이 본인이 오히려 손으로 측근들을 제지를 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얘기 좀 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잠깐만 더 질문하게 좀 냅둬보라고. 난 더 대답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발언을 내뱉었죠. 저기 참모진들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뒀으면 참 그래도 수습은 어떻게든 가능했을 텐데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그냥 쏟아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난 언론중재법 찬성이야 뭐 이런 식이었죠. 물론 중간에 그 뭐 언론중재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말에 모순이 있었어요. 본인이 언론중재법을 하면 안 된다,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조건이 다 언론중재법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론중재법과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언론중재법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왜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이제 참모진들이 보내고 나서 뒤이어서 측근들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뒷수습을 하는 건데 이미 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다 그 입 밖으로 내비쳐놓고 나서는 뱉어놓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행동이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우리 후보님이 얘기한 건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어쨌든 그 원론적인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죠. 언론중재법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힘과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게 아니다, 보도에 혼란 없이 해달라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데, 이거 말의 뜻 해석하면 뭡니까? 제발 이 발언 보도하지 말고 편집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되는 포인트였죠.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발언한 것 위주로 좀 순서대로 좀 짚어보죠. 일단 첫 번째, 윤석열 후보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 기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의 지난 입장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지난번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입장, 입증 책임을 기자에게 무리하게 전가시키는 것은 법적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왔던 게 바로 국힘입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내뱉은 거고요. 두 번째, 언론의 자율 규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이런 자율 규제는 올바른 것도 아니다 라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입장은 언론사를 규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죠. 다음 세 번째, 왜곡성 기사 하나가 언론사 하나를 파산까지 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민주당이 내놨던 징벌적 손배제의 범위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도, 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소리와도 같은 거죠. 다음 네 번째, 대형 언론사는 파산하지 않더라도 소형 언론사들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그 뉘앙스의 어떤 발언을 한 목적이라고 봐요. 아니, 대형 언론사들은 파산 안 하겠지만 소형 언론사들은 파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 윤석열 후보 발언의 주 목적이죠. 제일 중요한 지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열린공감, 서울의 소리 또는 저희 시사발전소와 같은 이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그 소형 언론사들 있죠. 그런 소형 언론사들을 타깃으로 해서 야,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러한 협박성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 자신을 겨냥했던 그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인터넷 매체들을 대놓고 비하하면서 아니,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는 메이저 언론들만 다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당히 차별적인 언론관을 내비춘 적이 있었죠. 그 차별적인 언론관의 어떤 이어진 연장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어진 연장선에 대한 부분 플러스해서 협박성 발언도 추가된 거죠. 이게 그의 목적이라고 봐요. 협박하기 위함. 다음 다섯 번째, 허위 보도를 일면에 썼으면 일면에 똑같이 보도를 해줘야 된다. 똑같은 크기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언론중재법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악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마치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 관계자가 써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저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라는 표현을 그냥 써준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창 논의 중일 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언론중재법은 권력 비리를 은폐하고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뭐 흔들게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언론중재법은 뭐 군사정부 시절에 정보부와 뭐 보안사 어떤 그 사전 검열과도 같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은 뭐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본인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언론중재법보다 더 강력하게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전혀 다른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아니, 내가 언론중재법을 찬성한 건 아니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윤석열 후보, 왜 필요성을 느끼고 있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본인이 이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써준 대본을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대로 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미 지난 윤석열 후보의 행동에서부터 좀 황당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언론중재법은 권력자가 아니라 그 일반인들이 언론사로 인한 어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날조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였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배제를 물리자. 근데 이것을 애초에 그 법률 자체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언론이 검열될 수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놨던 것도 윤석열 후보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야기였죠. 본인 말대로 재갈법이라고 한다면 민사보다도 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나 본인의 어떤 가족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던 헛소리도 펼쳐냈으니까 저는 이런 황당한 포인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검사가 된 거지? 아니, 아무리 내로남불, 그러니까 윤로남불이라고 요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로남불이라고 하긴 하는데 적어도 언론에 대해서 해명할 거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니, 그냥 그건 다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윤석열 후보의 한심한 꼴을 보고 있자니 저 사람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배웠지? 어떻게 법조인이 되었지라는 의문투성인 모습이었었단 말이에요. 논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모순적인 행태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론중재법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즉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 언론사가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는 협박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나를 지키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은 굳건해. 뭐 이런 측면에서의 또 다른 두 가지의 이 협박용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향한 부정적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위험한 언론관을 표출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어찌 보면 좀 과도해진 나머지 그런 언론은 싹 다 쳐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어떤 독재적 의식이 이 어떤 무의식에 기반해서 좀 발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간에 무지의 반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무능 열차 속 이야기였습니다. 열정 열차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능의 아주 뭐 적절한 본인의 무능 포인트를 보여준 무능 열차였다. 네, 여러분들 그 열정 열차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좀 다른 키워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달고 소식을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무능 열차.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열정 열차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요. 우리 샵 무능 열차라고 달아줍시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